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조 설비의 종류 및 제 형태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조기의 종류입니다. 건조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재료를 건조시키는 장치가 되겠고요. 고체를 건조하는 고체 건조기가 있고, 용액하고 슬러리라는 건 좀 건더기가 있는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국처럼 국에는 건더기도 있고 액체가 함께 있죠. 자, 이렇게 용액 슬러리 건조기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필기의 과거 기출에 보면 다음 중 고체 건조기를 골라라. 고체 건조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고체를 건조하는 고체 건조기는 상자 건조기. 입상의 고체를 회분식으로 고체하는데요. 상자 속에서 1회분 건조해내고 2회분 건조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터널 건조기는 우리가 그 컨베이어처럼 이렇게 재료가 연속적으로 컨베이어를 통해서 들어가면 건조되어 나와요. 우리가 막김 같은 거 구울 때 보면 컨베이어로 계속해서 김이 들어가면 구워져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터널 건조기, 연속적으로 건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 건조기는 바베큐 구울 때 보면은 회전통에서 이렇게 가열해서 건조하잖아요. 굽잖아요. 회전통 내의 원료에 열가스를 직접 접촉하여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 건조기는요, 우리 빵 구울 때 상자 속에, 그러니까 오븐 속에서 건조하는 빵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자 건조기. 김처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구워내는 터널 건조기. 바베큐 할 때처럼 회전하면서 건조하는 회전 건조기. 이렇게 세 개가 고체를 건조하는 고체 건조기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죠. 용액이다. 슬러리 건조기 볼게요. 드럼 건조기. 우리 드럼 세탁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탁할 때 물을 빼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롤러 사이에서 증발 건조하는 것이고요. 교반은 휘젓다라는 거예요. 국처럼 이렇게 저어주는 거거든요. 원료가 점착성이 있어 타 건조기 사용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분무는 액체를 분무하는 거잖아요. 고온가스 중에서 액체를 미세하게 분산시켜서 건조합니다. 그래서 드럼 건조기, 교반 건조기, 분무 건조기는 용액이나 슬러리 건조기에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종류만 조금 구분해서 보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건조 설비 취급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 중에서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자, 왜 건조실이 독립된 단층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건조를 시키기 위해선 연료를 사용해서 불로 건조를 하겠죠. 이때 연료 가스 또는 연료 기름 같은 거 쓰잖아요. 이때 만약에 연료 가스가 폭발을 한다면 독립되어 있는 단층이 있어야 폭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건조실을 독립되어 있는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 단층이 아니더라도 건물 꼭대기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 구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자, 그렇다면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에 위험물일 때는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이에요.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1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인데요. 위험물이 아닐 때는, 자, 위험물일 때는, 위험물이 아니면서, 위험물일 때는 위험물은 1만 넘어도, 독립된 단층이다. 그죠? 1세제곱미터, 좀 이상하네요. 이상 되면 독립된 단층에 있어야 되고요. 위험물이 아닐 때는 고체나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 그죠? 위험물이 아닐 때 첫 번째 고체, 액체일 때는 시간당의 10kg이죠. 10kg per hour 이상 사용할 때입니다.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기체일 때는 1m의 삼승 per hour, 시간당 1m 삼승 이상,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10kW 이상, 전기는 10kW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기법이 없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혹, 필기에도 나오고요. 간혹 실기에도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되는 건 위험물일 때는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험물은 1m의 삼승 이상일 때고, 위험물이 아닌 경우 고체나 액체는 시간당 10kg 이상 사용, 기체는 시간당 1m 삼승 이상 사용, 전기는 10kW 이상 사용할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조 설비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는 건조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 건조의 정도, 열원의 종류 등에 따라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건조실의 구조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조 설비의 바깥면은 불연성 재료. 어쨌거나 건조시키다 보면 열원이 있기 때문에요. 바깥면은 불이 안 붙는 불연성 재료로 를 사용합니다. 건조 설비인데요. 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조 설비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도 불연성 재료. 바깥도 불연성 재료여야 하지만 내부가 불붙어도 안 되니까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도 불연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 그죠? 벽이나 바닥은 견고하게 하고요. 위험물 건조 설비는 상부는 가벼운 재료. 항상 폭발이 일어났을 때 폭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상부는 가벼운 재료로 만든다라고 했고요.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 폭발할 수 있는 입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폭발 시 압력이 빠져나가는 폭발구를 설치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건조할 때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 그죠? 건조할 때 만약에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주변의 점화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건조할 때 가스 증기 분진이 나온다면 이 가스 증기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겠습니다. 액체 연료 기름이겠죠, 그죠? 이나선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건조 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항상 가스를 쓸 때는 뭐 해야 합니까?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의 건조실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합니다. 건조 설비의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와 같이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자, 이게 감시하겠다고 문을 열었는데 불이 갑자기 주변에 다 번져서 안 되죠. 그래서 개구부는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번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 불이 밖으로 번지겠다 싶으면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조 설비는 내부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 온도가 골고루 올라야 되는데 한쪽만 높게 오른다면 그쪽이 또 위험해지니까 부분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직화는 직접 불이죠. 직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직접 불로 건조 설비가 있으면 이게 재료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불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건조하면 화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건조 설비 선반이 있다, 그죠? 밑에서 열원이 열을 내면요, 선반이 뜨겁죠. 이 위에 재료를 올려놓고 건조해야죠. 그래야지만 타거나 화재가 나는 게 적겠죠. 그래서 직화를 쓰면 아니 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가 아닌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할 때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그죠? 자, 그래서 위험물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 직화를 사용할 것, 이게 필기에 잘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건조실의 구조. 첫 번째, 바깥면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건조 설비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도 불연성 재료로 만듭니다. 건조 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합니다. 건조 설비의 상부는 가벼운 재료로 하고 폭발구를 설치합니다. 건조할 때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액체 연료나 인화성 가스로 인한 가스를 점화할 때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고요. 건조 설비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합니다.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즉시 개구부를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건조 설비 내부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로 합니다. 건조 설비의 열원은 직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덮개나 격벽을 설치한다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용 내용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아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건조설비, 부속전기설비, 건조설비의 사용. 자, 요 부분 넘어가서 요거 볼게요. 건조설비 사용할 때 폭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할 때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안에 찌꺼기가 있거나 잔류 가스가 있으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내부를 청소하고 환기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할 때는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나 분진에 의하여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아까 나왔다 그죠? 안전한 장소로 배출해서 건조로 인해 발생되는 가스, 증기, 분진이 다른 물질로 인해서 그죠? 점화원과 만나서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배출해야 합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합니다. 현재 건조하고 있는 건조물은 굉장히 뜨거울 수 있죠. 그게 바닥에 떨어지거나 점화원 근처에 가서 그죠? 가연성 물질과 만나서 불이 나서는 안 되니까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 후에 경납해야 합니다. 인화성 액체는 기름이잖아요. 이게 고온일 때는 불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온도를 식혀서 냉각해서 경납, 저장해야 되고요. 건조 설비에 가까운 장소에는 건조 설비는 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인화성 액체, 기름을 두지 않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조 설비 사용 시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입니다. 건조 설비 사용할 때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합니다.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나 분진은 안전한 장소로 배출합니다.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가열 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냉각하여 경납합니다. 건조 설비 가까이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건조 설비의 온도 측정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 안전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조절하는 장치죠, 그죠? 기계나 설비를 목적에 알맞도록 조절하는 장치를 제어 장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제어 시스템은요, 열린 루프 시스템. 이게 열렸다가 오픈이죠. 그래서 열개자에서 개회로 방식이다라고도 합니다. 열린 루프 제어기의 대표적인 예는 시퀀스 제어인데요. 시퀀스라는 건 순서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제어는 한 동작이 끝나면 그 결과를 쫓아 다음 동작이 시작되는 순서 제어이며 세탁기, 자동 판매기, 엘리베이터, 공장의 가동 공정 자동화에 이용된다. 자, 공정 설비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검출부에서 온도, 압력, 유량 등을 계기해서 검출해요. 현재 온도를 딱 검출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죠. 조절부에서 검출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설정치를 적절히 조절. 온도가 높으니까 조절하라 신호를 주면 조작부에서는 조절부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개폐 동작, 그죠?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조작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끝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 판매기, 커피를 한 잔 뽑기 위하여 100원을 넣었거든요. 넣고 그 다음에 밀크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죠. 근데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블랙 커피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죠. 근데 이렇게 출력이 한번 생기면 이 출력은 다시 할 수 없죠. 그죠? 원래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린 루프 제어의 개회로 방식은 공정설비, 검출부에서 값을 검출하고 조절부에서 설정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조작부에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조작하라는 그저 동작이 있죠. 여기가 끝인 게 개회로 방식. 조작부의 밸브 동작이 다음 공정설비로 돌아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닫힌 루프, 클로즈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는 닫힌 루프 제어계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다라고도 하고요. 닫혀 있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 아까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이었어요. 이제는 이게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닫힌 루프 피드백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닫힌 루프 제어계의 대표적인 예는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는 제어 결과를 입력 측으로 되돌림으로써 제어 결과가 소기 목적에 일치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하여 제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죠? 자, 공정 설비가 돌아갑니다. 검출부에서 온도, 압력, 유량을 검출해요. 현재 온도 검출 함의가 30도씨예요. 조절부에서 검출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설정치를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데요. 제가 에어컨이다 할게요. 25도씨를 딱 맞춰놨어요. 온도계가 검출하니까 30도씨죠. 그러면 조절부에서는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죠? 이 신호를 조작부에 줘요. 그러면 조절부로부터 신호를 받았는 조작부가 밸브를 개폐 동작을 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28도씨.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근데 목표치가 아니죠. 나는 25도치잖아요. 이 결과가 입력축으로 되돌려요. 28도씨는 목표치 온도가 아니니까 다시 어디로 가자? 공정설비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온도 검출하니까 28도씨. 그죠? 다시 더 떨어뜨리자 조절하라 신호를 줘요. 밸브가 조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목적에 일치하도록 25도씨가 일치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을 해서 목표값에 도달하는 것이 피드백 제어, 닫힌 루프 제어의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문제 나오는 형태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공장의 폐회로 방식. 폐회로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죠. 폐회로 방식 제어기의 작동 순서 중에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공정 설비가 돌아가면 온도 압력을 검출합니다. 검출부에서. 그러면 조절부에서는 그죠? 조절이 필요하다 신호를 주죠. 그러면 조작부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혀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개회로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공정 설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폐회로 방식 피드백 제어였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안전장치의 종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안전 밸브. 요건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왔다, 그죠? 밸브 입구 쪽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밸브가 닫혀서 정상으로 복원되는 방호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 밸브가 있고요. 아까 폭발 방상구, 폭발 억제 장치 이런 장치가 어떤 것들인지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 밸브의 종류가 있는데요. 중추식이 있고 압력이 상승할 때 추의 중량을 이용하여 안전 밸브 입구를 열리게 하는 겁니다. 지렛대식 또는 레버식이 있는데요. 지렛대 사이에 추를 설치하여 추 위치에 따라 가스 배출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파열판식, 그죠? 용기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때 얇은 금속판이 파열되면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죠. 스프링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 요거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안전 밸브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을 골라라. 그죠? 스프링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입구가 열려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용기 내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스프링의 작동으로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용전식은 용전은 녹아내린다는 건데요. 용기 내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가용금속이 녹아서 입구가 열리면서 배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전 밸브 종류에는 중추식, 지렛대식 또는 레버식, 파열판식, 스프링식, 가용전식이 있는데 스프링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열판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자, 안전 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방호 장치로서 판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안의 유체가 전부 다 방출된다라고 했고요. 이 파열판은 한번 쓰고 나면은 교체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여러 번 나왔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 이렇게 그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유체의 역류,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밸브, 역류 방지 밸브가 체크 밸브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다, 그죠? 대기 밸브, 숨 쉰다 그래서 이게 통기 밸브, 브레서 밸브 똑같다 그랬죠? 탱크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평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우 밸브는 과잉 압력을 방출하는 밸브이고요. 화염 방지기 했죠, 그죠? 프레임 어레스터라고 앞에 나왔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어떤 인화성 액체죠. 유류 탱크의 어디에 설치했죠?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 저장 설비의 상단에 설치해서 용기의 상단에서부터 외부에 화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게 화염 방지기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벤트 스택이 있는데요. 탱크 내 압력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가스 방출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 앞에서도 플레어 스택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왔죠. 가스나 고휘발성 액체의 이 증기를 한번 연소해서 대기 중에 방출하는데요. 이때 연소를 하면서 실드럼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 안에 있는 가연성이나 독성이나 냄새를 제거하고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을 플레어 스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은 공정 액체를 빼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고요. 스팀 트랩은 증기 배관 내에 생성하는 응축수를 제거할 때 증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나머지는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송풍기와 압축기. 이 부분도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 압축기는 기체를 압축하는 장치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기 압축기 같은 컴프레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통상 압력이 1kg,
세제곱센티미터당 1kg 이상을 압축하는 기계를 말하고, 그것보다 더 용량이 작은 것은 송풍기,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다라고 합니다. 송풍기와 압축기의 구분인데요. 터보형, 회전형이 있고 용접형이 있습니다. 용접형이 왕복형 회전형, 주의하셔야 돼요. 회전형은 용접형이에요. 회전형은 터보형 회전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는요, 다음 중 용접형 송풍기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맞는 것을 골라라. 간혹가다 과거 기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터보형 또는 회전형에는 회전하니까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은 터보형, 회전형 송풍기이고, 왕복형, 회전형은 용접형 송풍기에 속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송풍기를 용접형과 회전형으로 구분한다면 용접형 송풍기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회전하는 게 원심식, 충류식, 그죠? 가동 익형 송풍기 했는데요. 익형이 뭐냐면 회전하는 날개를 뜻해요. 자, 회전식 송풍기는 제가 회전형이 아니라 용접형이다 주의하십시오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상사법칙은 산업위생기사 굉장히 잘 나오는데 산업안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여나 시험에 나온다면은요, 네,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왕복식 압축기의 이상음, 이 부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실린더 주변에서 이상음이 있고 크랭크 주변에서 이상음이 있어요. 그죠? 크랭크 주변의 이상음은 크로스 헤드의 마모나 홀거움, 주 베어링의 마모나 홀거움, 연결봉 베어링의 마모나 홀거움. 이렇게 크로스 헤드나 주 베어링, 연결봉 베어링은 크랭크 주변의 이상음이고요. 흡입 배기 밸브, 실린더 내 이물질 혼합, 피스톤링의 파손 및 마모,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새가 너무 많을 때,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틈새가 너무 없을 때, 이렇게 밸브나 실린더나 피스톤에서 생기는 건 실린더 주변의 이상음이다. 이렇게 그냥 부위별로 조금 구분해서요, 한 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흡배기 밸브 불량으로 인한 주요 현상인데요. 이렇게 흡배기 밸브가 불량하면 가스 온도가 올라가고 가스 압력이 변화될 수 있고 밸브의 작동음에 이상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관 및 피팅류인데요. 관이음의 종류, 그죠? 이것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관이음을 할 때 말 그대로 관이 짧아서 두 개의 관을 잇는 걸 말합니다. 고압이나 독성물질 배관은 누설 방지를 위해서 용접을 하는 게 좋아요. 부착 장소의 보수나 수리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플랜지 접합부, 플랜지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수리하기 좋고요. 관이 길고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 온도가 올라가면 관이 좀 늘어나고 온도 내려가면 줄어들죠. 이때 신축을 고려한 거를 신축 이음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혹 나와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용접 용기의 장단점 한번 볼게요. 용접 용기와 이음새 없는 용기. 용접 용기는 이었다는 뜻이고 이음새가 없는 용기는 아예 이어서 용접하지 않고 일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용접 용기는 저렴한 강관을 사용하므로 이음새 없는 용기보다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게 되고요. 강판을 성형하고 용접하므로 용기 형태나 크기의 선택이 자유롭겠죠. 왜냐하면 원하는 모양과 크기대로 용접해서 붙이면 되니까요. 두께가 일정한 강판을 사용하므로 용기 두께, 공차가 적게 생깁니다. 단점은 용접 이음부에 의한 불연속부 존재, 다시 말하면 용접 결함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용접 결함에 의해서 가스 등 누설 우려가 있는 게 용접 이음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고압가스 저장 용기 중에서 이음새 없는 용기와 용접 용기를 비교할 때 용접 용기의 이점이 아닌 것, 장점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가스 누설의 위험이 적다.
가격이 저렴한 강판 사용해서 경제적이다. 판재이므로 치수 형태를 선택이 자유롭다. 용기 두께 차이가 적다. 그죠? 틀린 거 어떤 겁니까? 예. 용접은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누설의 위험이 큰 게 단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2점이 아닌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 부속품이요.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두 개 관을 연결할 때는 플랜지나 유니언, 니플, 소켓, 그죠? 이런 게 쓰여요. 그래서 두 개 관을 연결하는 건 플랜지, 유니언. 그 다음에 관의 지름을 바꿉니다. 리듀서나 부싱, 그죠? 그래서 지름이 이렇게 굵은 관이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바뀔 때 리듀서, 부싱을 쓰고요. 관로의 방향을 바꿔주죠. 엘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T고요. 십자, 이거는 다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를 열고 닫고 차단할 때는 플러그, 밸브, 캡, 이런 게 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관을 연결하는 건 플랜지, 유니언, 니플, 소켓. 관의 지름을 변경할 때 리듀서, 부싱. 관로 방향을 변경할 때 엘보, Y, T, 십자. 그 다음에 유로를 차단할 때는 플러그, 밸브, 갭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유량을 조절하는데요.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니들 밸브가 있고 체크 밸브가 있는데요. 앞에서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이다 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배관의 이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공동현상인데요. 공동이란 건 텅 비었다라는 공간, 텅 빈 공간을 뜻하죠. 그죠? 자, 유체의 증기압이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유체의 증기압이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 유체 증기압이 물의 증기압보다 유체의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증기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가 발생해서 배관을 부식시키는 걸 공동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물이 있는 배관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을 높은 데서 쏟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러면 물에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녹아나온 O2가 분리가 되어서 증기가 되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O2 산소는 부식을 시키죠. 관을 부식시켜요. 녹슬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부식인데요. 공동현상인데요. 왜 공동현상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배관 내에 물이 100% 가득 차서 흘러갈 때는 증기가 생겨서 올라올 공간이 없죠. 이럴 때는 공동현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배관은요, 물이 요만큼 흘러가고 이만큼 위에가 비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공동이에요. 이렇게 빈 공간에는 뭐든 자꾸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흘러가던 유체에서 증기가 발생된다. 그죠? 증기압이 낮을 때 증기가 잘 생겨서 O2가 발생되어서 산소는 뭐 한다? 배관을 녹슬게 하죠. 부식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다? 공동현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원인은 뭐 때문인가 하면요. 유체 속에서 생긴 증기 때문이고 이 증기가 결국은 뭐 하는 거죠? 배관을 부식시키는 현상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수격작용 볼게요. 앞에서 했죠? 수격, 물의 충격이다 라고 했고요. 마치 물이 망치질하는 것 같다 해서 물망치작용, 영어로는 워터 해머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밸브를 가만히 닫아놨을 때는 물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급격하게 밸브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물 속에 이제 지금 증기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 캐리오버 현상, 보일러에서 끌어올랐는 물이 튀어올라서 증기 배관에 지금 물이 같이 섞였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물 배관이 아니라 현재는 증기가 이동하는 배관이죠. 증기 배관에 물이 섞여 있어요. 그죠?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밸브를 닫았을 때 물이 가만히 있어서 상관없는데요. 밸브를 여니까 증기가 이동하면서 물을 떠밀어요. 떠미는 물이 흘러가면서 배관을 탕
탕 친다, 그죠? 이게 뭐냐면 배관을 탕 치는 소리가 망치로 탕 치는 것 같다 해서 수격이라고 했는데요. 배관을 망치로 치면 부식되는 게 아니라 뭐죠? 배관 파열을 주게 하죠. 그래서 요거는 원인이 뭐죠? 배관내를 유동하던 물이 배관을 쳐서 배관을 파열시키는 현상은 수격작용, 물의 충격, 그죠? 워터 해머링이고요. 자, 위에서 공동현상은 반대죠. 물 배관 속에서 생긴 증기가, O2 증기가 배관을 부식시키는 건 공동현상이었다. 그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 다르죠? 그게 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이제 펌프에서 공동현상이 생기는가? 물 속에서 산소가 잘 분리되어 나와서 이게 부식을 시켰잖아요. 그죠? 펌프의 흡입수도가 클 때, 자, 그 다음에 펌프의 마찰 손실이 클 때, 임펠러 속도가 너무 클 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마찰이 크거나 흡입수도가 클 때 충격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펌프 설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을 때, 너무 높은 곳에서 물을 쏟을 때도 분리됩니다. 관내 수온이 높을 때, 관내 물의 정압이 그때 증기압보다 낮을 때, 예, 물의 정압이 흡입관의 구경이 작아서 막 물들이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다 충격 때문에 분리될 수 있고요. 흡입 거리가 길 때, 유량이 증가하여 펌프물이 과속으로 흐를 때 이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발생 원인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기에 간혹 한 번 출제됩니다. 자, 흡입수도는 작게 하는 게 좋고요. 마찰 손실도 작게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분리되니까 임펠러 속도를 작게 해서 회전 속도를 천천히 하고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낮게 높은 곳에서 물을 쏟아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관 내 물의 정압을 그때 물의 정압을 증기압보다 높게 하고요. 흡입관의 구경을 마찰이 심하지 않게 크게 하고 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흡입 수두는 작게, 마찰 손실 작게, 임펠러 속도 작게, 설치 위치는 낮게, 물의 정압을 증기압보다 높게 하고 흡입관 구경을 크게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징 현상, 맥동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맥동 현상, 서징 현상은 압축기와 송풍기의 관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진동이 생기는 거, 유량이 단속적으로 변하여 펌프 입출구에 설치된 진공계의 압력계가 흔들리고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며 펌프 투출량의 변화를 초래하는 게 맥동 현상, 서징 현상이 되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맥동 현상 방지법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록이 있는데요. 유체 이동 시에 배관 내에서 외부 영향을 받아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계측 장치에서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가볍게 읽으세요 라고 나왔죠. 그죠? 잘 나오지 않습니다. 행여나 나온다면 지금 봐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요. 또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이런 부분은 행여나 나온다면 시험에서 나온 기출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만 익히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4장 화학설비 안전의 내용 끝이 났습니다. 화학설비 안전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들이 좀 소개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별표 있는 내용 위주가 대부분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